현직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욕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이게 판사들이 입에서 이렇게 거친 이야기가 잘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들은 되도록 발언을 할 때 좀 정제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거칠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거짓말 파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 현직 판사들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보름 동안 침묵하다가 이런 내용을 내놓느냐, 욕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격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사실관계 자체를 비틀어버린 데다가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와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형량을 결정해요. 그래서 판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런 판사들을 상대로 판사들이 위정죄 심판할 때요,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함례를 계속할 때는 형을 더 때려버립니다. 그것이 판사들의 생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어느 나라 판사하다 왔는지 이것을 그냥 무대뽀로 내질러 버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신 줄 안다고 하면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 소추된 일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혼란이 발생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때문 아닙니까? 작년 5월달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고려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 같은 답변서를 국회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제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까지 제출하고 나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까버렸습니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네가 탄핵돼야 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네가 탄핵이 안 되잖아. 와,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명수의 거짓말이 드러나버렸는데, 이렇게 될 때 판사들은요, 정서가 있어요. 판사들 사이에서의 정서가. 이건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사법행정권 연루 인사들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 특정 법관을 유례시 6년간이나 유임시키는 사법농단, 인사농단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주장은 더 힘을 받게 되는데, 한 판사는 현직 판사입니다.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법부 전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혼란이 빠졌는데, 마치 탄핵 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혼란을 불러온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희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고 했는데, 김명수는 녹취록이 공개된 당시에도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중에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봐야 된다. 그 중에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를 했다. 내가 이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렇게 녹취록 핵심 부분만 보더라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5번, 정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한 고법 부장판사,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위정죄가 성립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정죄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위정죄로 처벌해야 되죠.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에서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는데, 녹취록에서는 사표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이랍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빼고 이런 말이죠. 차치한다는 말이. 법률적인 문제는 빼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행 법상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명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사표 수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이 말은 법관들, 판사들을 확 긁어놓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임명수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 규정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 규정인지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직 고위 법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인데 법 규정을 고려해서 사표 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녹취록에서는 법률적인 것은 제껴놓고 차치하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법률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률적인 것은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지가 이야기해놓고 지금 뭐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비난이죠.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부장판사는 자기가 한 말이 다 드러났는데도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로 뭉개려고 한다. 이건 판사들을 긁는 겁니다. 이거 위증죄 요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또 김명수는 입장문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 했는데 좋은 재판이라고? 6년째 윤종석 부장판사를 그 자리에 유임시키는 건 뭡니까? 이거 좋은 재판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덮어주기입니까? 이건 완전히 6년 동안 한 사람을 문재인 정권 덮어주기용으로 거기다 유임시켜 놓고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완전히 문재인 맞춤형 재판을 하는 것을 오다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앙지법 재임기간 3년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보아주기 인사, 이건 완전히 인사농단, 사법농단이죠. 채용 비리로 기소된 조국의 동생 조건, 이 사람은 심부름한 공범보다도 즉 종범보다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해서 논란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중앙지법에 있게 됩니다. 이 김미리는 사무분담에서도 조국, 최강욱 등의 사건을 계속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년째 거기 있으면서 재판까지도 그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정부패 비리, 정권의 부정부패 비위를 재판하는 거기다가 김미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김미리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조건 판결을 할 때 적어도 5년 나올 거를 1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무죄 선고 이유라는 건 전 세계 법관들이 다 웃을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급의 인사농단을 저지르고도 고난을 내려놓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판사들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한 판사는 보름간 침묵하다가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내놓느냐. 수준이 초선 의원만도 못하다. 이게 사과문 맞느냐 등등등 반응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현직 부장판사 또는 현직 판사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김명수 판 인사 형사합의 21부의 김미리죠. 김미리. 여기에다가 조국, 유재수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사건을 몽땅 김미리한테 맡겨놓고 3년이 지나면 교체돼야 되는데 그냥 4년째 유임시키면서 이 재판을 계속 맡겨놓고 있습니다. 저 까라뭉개라는 재판이죠. 이거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판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다. 완전히 맞춤형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주는 위헌적인 헌법에 어긋나는 특별재판부다. 재판부는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춤형 재판부라는 것은 왕조시대나 있던 거지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대해서 윤종석 부장판사는 4년째 같은 재판부에 배치해놓고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를 시켜놨습니다. 배석하고 있는 김용식, 송인석 판사는 4년째 같은 재판부에 배치해놨습니다. 야, 4년, 5년, 6년 이렇게 막
인사를 눌러놓고 참 김명수도 답답한 게 자기 편 판사가 그렇게 없는 모양이죠.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돌려막기라도 하고 한 사람을 계속 유임시키는 수밖에 없는 결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의 28부 35부는 부장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변경하면서 기존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등 재판부 3명은 다른 법원으로 전출시키면서 판사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법농단이고 위헌적 인사농단입니다. 김명수가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후한무치한 해명이라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